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미젤 오레기온입니다. 박스 아트고요. 2013년 3월 16일에 1,500엔으로 발매된 키트고요. 플레이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젤이고요. 이 미젤이 반일행에게서 탈취했던 오레기온과 일체화돼서 이렇게 모습이 변한, 더 이상 LBX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의 기계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설정인데요. 키트판은 전신이 펄 색상으로 사출이 됐고, 화려한 컬러링 그리고 가변 시퀀스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아주 가변 시퀀스도 무리 없이 재현해낸 그런 구성입니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 먼저 매겨보도록 하죠. 저는 10점 만점 중에 7점 줬는데요. 일반 리뷰에서도 오레기온한테 제가 좀 짠 점수를 준 적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서 했던 리뷰에서 미젤 오레기온은 좀 다르겠지, 아무래도 후속기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 조금 실망했달까요? 기대가 컸달까? 이 개선된 부분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3점씩이나 감점을 하게 된 듯 하네요. 이 감점 내용이랄까,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 외관부터 공략해 보도록 하죠. 이 원작에서 워낙에 충격적인 화려함을 보여줬었는데 전신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마치 과거의 제우스를 보는 듯한, 원작에서의 그런 화려함이라던가 방금 전에 박스 아트에서 보셨던 그런 위험에는 좀 못 미치지만 이 전신을 펄 색상과 클리어 파츠로 완전 뒤덮었죠. 어찌 보면 좀 몰상식하게까지 한 이 컬러링, 좀 무모한 컬러링,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 컬러링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파츠 사출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워낙에 색상이 밝다 보니까 이렇게 오묘하게 색이 변화를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없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제우스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건프라로 따지면은 한정판에서나 볼 법한 그런 컬러링으로 완전 점칠이 돼 있고,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곳곳의 스티커들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성형품의 색이 워낙에 화려해서 좀 눈에 더 띄게 되는 역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특히 어깨 부분에 스티커 보시면은 밑에 잡이 없이 들어간 이 빈 공간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티커를 무리해서 이거를 꼭 스티커로 재현을 해줬어야 했나 하는 좀 무심함까지 느끼는데, 이거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붙여도 깔끔하게 안 붙여져요. 이 보시면은 우둘투둘한 게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곡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티커 재단을 잘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원한 숙제고요. 이거를 만약에 건프라처럼 습식제 칼로 내주었다면 모를까, 그랬다면 제가 욕을 더 했겠죠.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붙여도 이렇게 반드시 우둘투둘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감점입니다. 감점이고요. 오레기온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오레기온 앞쪽에 있는 게 오레기온인데, 오레기온에서 이 날개 부분하고 미젤 오레기온은 얼굴에 바이저가 있죠. 뭔가 터네이의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빨간 선글라스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날개 부분하고 얼굴 바이저를 제외하면은 성형품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보니까 프로포션은 여전히 준수한 편이고,
이 아무래도 다리 쪽에 이중관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더 길어진 것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둘은요, 이 가변기체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 이중관절이 들어간 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비율을 좀 좋게 보이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듯 하네요. 다음은 가동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가동률, 뭐 가변기체니까 일단 가동률은 기본적으로 그 가변기체라는 이름 자체에서 뭔가를 알 수 있게 하죠. 만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때까지 골판지전기 라인업에서 가변기체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가동률은 다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오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동률이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동률은 뭐 오레기온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리 앞으로도 이렇게 꺾어지고, 이건 물론 가변기미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뭐 다리 쪽 관절은 뭐 불만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굽혀지고, 팔도 뭐 기본적으로 90도까지 다 꺾여지고, 고개도 이 가변 시에 고개를 꺾어야 되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개도 이렇게 뒤쪽까지 거의 완전히 굽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제가 고개를 움직이면서 파츠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딱히 이렇게 이 부분 파츠가 자꾸 떨어져서 이 부분 감점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었지만, 이미 뭐 골판지전기가 워낙에 색분할도 잘 돼 있고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반향을 얻고 있는 반면에 그럴수록 뭔가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해주면 더 바라기 마련이죠. 이 정도는 제가 예전에 오레기온이나 다른 여러 키트들을 설명하면서 파츠 고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점을 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점에 대해서까지 짚고 넘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신경 쓰이시면은 접착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뭐 워낙에 작은 파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변화가 생긴 관절이라던가 조인트가 전혀 없어요. 오레기온하고. 심지어 날개 부분도 연결 방식 완전 똑같고요. 볼 조인트, 뭐 날개 부분도 뭐 모양만 다를 뿐 연결 구조는 완전히 똑같고요. 움직이는 구조도 기믹도 완전히 똑같고, 다만 이런 좀 요사스러운 형태 탓에 포즈를 잡을 때 좀 자유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막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워낙에 많아서, 특히나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이 어깨 부분조차도 이렇게 막 요사스럽게 생겼는데 날개까지 이렇게 형태가 더욱더 요사스러워지는 바람에 서로 충돌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굳이 이 부분에서까지 제가 감점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 기체 본연이 가진 개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 설명 해볼게요. 먼저 무기인데, 이 세이버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생긴 거는 거의 레이피어, 돌검에 가깝죠. 레기온 세이버입니다. 전체가 그냥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져 있고 스티커 한 장 없는, 뭐 클리어 파츠로 다 구성을 해줬기 때문에 뭐 딱히 큰 불만은 없는데, 박스 아트에서 보여준 경우에는 뭔가 이 칼의 패널 라인이랄까 그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막 발광하는 기믹 같은 거, 솔직히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키트가 1500엔인데 욕심이죠. 그런 것까지 바라면. 한번 끼워보죠. 뭐 끼우는 방식이라던가 그냥 모양을 논외로 치면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클리어 파츠로 돼 있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다음 실드. 이게 실드처럼 보이지만 제가 실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무기예요. 이것도 레기온 커터라고 합니다. 뭐 커터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겠죠. 뾰족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 공수 양방으로 사용했던 모습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이름이 커터니까 뭐 무기라고 해두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미젤 오레기온이 쌍수 무기를 사용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애당초 골판 지정기 더블의 주인공 반일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체였던 만큼 오레기온이, 이거는 원래 오조라 히로가 쓸 예정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요. 이 오조라 히로 쌍수 무기 덕후죠, 덕후. 페르세우스, 이카로스, 포스, 아킬레스, D9, 이 원작 내에서 사용했던 모든 LBX들이 다 쌍수 무기를 썼었어요. 이 원작 내에서 오저라 히로가 사용했던 LBX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쌍수 무기 덕후죠. 뭐 그대로 오레기온 상태로 이렇게 미제라게 탈출을 안 당한 상태에서 그대로 반일행이 오레기온을 사용했다면 아마 야마노 반이 사용했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원래는 뭐 오레기온은 창과 방패를 사용했으니까요. 미젤 오레기온 같은 경우는 탈취당한 후에 무장 구성이 바뀐 거기 때문에 아마도 원래는 오레기온이었다면은 야마노 반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창과 방패. 근데 이게 만약에 미젤한테 탈취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오레기온이 미젤 오레기온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 설정을 남겨뒀었다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아마도 오조라 히로가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족이고요,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비행 형태, 이 가변 기믹이 있는 LBX죠. 비행 형태 재현해보도록 하죠. 가변 기믹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LBX 특성상 뭐 대상 연령대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에 가변 기체들이 보여줬던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변신하는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이카로스 시리즈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허리를 분리하고 막 칼날을 껴야 되고 이러니까. 여전히 8파츠 교환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무지 뭐 오딘 때부터 개선이랄까 바뀌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가격대를 생각해서 이 키트 설계를 고안할 때 처음에 8파츠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변형을 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 8파츠 교환식의 변형 시퀀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은 1,500엔이나 하는데 말입니다. 이 뭐 팔 안으로 주먹을 넣을 수 있다던가 차라리 주먹만 교체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팔을 교체해야 된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 이 팔 부분에 폴리캡, 그러니까 관절이 마모가 격화된다는 거를 뜻해요.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되죠. 이 뭐 가격대가 저렴한 키트인 만큼 이 특정 부위의 내구성이 쉽게 약화된다는 건 아주 그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싼 거 샀다고 망가지면은, 싼 거 사서 망가졌다고 그거를 그냥 쉽게 납득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멀쩡히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쉽게 망가져 버린다, 그런 평이 돌고 있는 키트 자체를 사고 싶지도 않겠죠.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변형이 완료가 됐는데 한 가지 개선된 점이라 하면은 이 보이는 클리어 파츠, 이게 뭐냐면 스탠드입니다. 전용 스탠드인데 오레기온 때는 변형 후에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스탠드가 없었는데 이게 미젤 오레기온에 와서 추가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개선. 뭐 그다지 항공기라는 이미지는 강하지가 않아요. 뭐 번호가 31개나 차이나는 오딘 때부터 이 모든 가변형 LBX를 접해온 저로서는 좀 가변 과정 자체가 변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세뇌당하는 듯한 느낌으로 완료하고 나서 비행 형태로구만, 뭐 그렇게 납득하는 느낌이 강해요. 뭐 정말 꾸준하다면 아주 꾸준한 부분입니다. 팔을 교체하고 다리를 접고
날개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뭐 그런 방식, 이 세 개가 항상 유지되고 똑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만 봐도 이제는 조립 전에 매뉴얼만 봐도 아 얘가 어떤 구조로 변형을 하겠구나, 좀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이제 뭔가 비행기로 변신하는 기믹이 있다라는 LBX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아 이것도 뻔하구만 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이게 레벨 5나 반다이 쪽에서 생각한 키트 재현에서의 모범적인 답안이라면은 뭐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고 뭐 그다지 무리가 없으니까 뭐 원작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오레기온 때보다는 좀 납득이 안 가는 형태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원작에서도 엄연히 존재했던 설정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클리어 파츠가 많고 지금 변신하고 난 모습이 원래 모습으로 여겨질 정도로, 뭐 차라리 제가 이 키트를 만약에 제 돈 주고 샀다면은, 제 돈 주고 몇 개 더 산다면은 전부 다 비행 형태로 변신시켜가지고 디스플레이 할 것 같아요. 저는 LBX 원래 형태보다는 변형시켜 놓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오레기온 시리즈는요. 네, 뭐 미젤 오레기온의 소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DEZD, 지난주에 리뷰해드렸던 DEZD를 주축으로 한 개조를 해볼 건데요. 이 특별한 컨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찌되었건 저는 컨셉이랄까, 컨셉을 생각하지 않은 대신에 뭐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뾰족뾰족한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좀 너무 단순한 이유인가요? 어쨌든 간에 좀 뾰족뾰족한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일념 하에 개조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갈 기체들은요, 지금 보이시는 도트 페넥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도트 페넥스, 도트 블레스라이저 GX트의 G1기였죠. 나중에 합체 기믹까지 있었던 항공기 G1 메카 도트 페넥스와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지난주에 리뷰해드렸던 DEZD 마지막 보스 끝판왕. 여기서도 뭐 각각의 일부 파츠들만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둘 다 스탠드를 사용해야만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키트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게 됐네요. 자, 먼저 DEZD의 백팩 전체를 분리해서 백팩 전체를 분리해서 날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지 않겠다는 거고요. 다음 도트 페넥스의 이 창 부분이 포함된 이 기수 머리 부분만 사용을 할 거라서 얘는 아주 산산 조각을 낼 거예요. 다행히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빠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참 고맙기까지 하네요. 뺐다 꼈다가 자주 이루어지는 저로서는요. 자, 이 부분 빼서 자, 이렇게 머리 부분만 준비를 하고요. 머리 부분 준비하기 전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도트 블레스라이저 GX트와 합체할 시에 어깨에다 이렇게 살포시 얹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반대 방향, 뒤쪽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재결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다시 낀 거를 원래 제자리에 갖다 끼워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모양을 만드시면 준비는 됐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DSLD의 등 조인트, 역시 워즈죠,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 조인트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안쪽에 요 파란색 이 튀어나온 부분이 허리를 압박해서, 보시면 등 조인트 연결한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공식 그 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스인 라이벌한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지원기를 지금 끼워주는 형태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결합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츠를 자연스럽게 어깨에다가 살포시 얹어 주었죠. 얹어 주었고, 아까 떼어냈던 날개를 도트펜엑스의 조인트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날개 각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고, 어찌됐건 제가 매번 하는 이 개조는 모양으로 먹고 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끼운 다음에 조정이 중요합니다. 모양새의 조정.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완성이 됐어요. 오늘은 과정이 아주 간단했죠. 자, 이렇게 끼워서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각도가 돼버렸는데, 자, 완성이 됐고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이었죠. 얼핏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등 뒤로 이 무지막지하게 큰 프로페런트 탱크 같이 이 마치 가베라 테트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자태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의 변화를 줘가지고 비행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 한번 고안을 해봤는데, 이 상태는 뭐랄까, 저 도트펜엑스의 기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트 블레스라이저 GX트가 무기로 사용했던 부분이라서 진도 카무이라고, 이 부분이 칼이 되는,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뭐 구체적인 설정까지 진짜 중학생처럼 이렇게 붙여보자. 이 DSLD 같은 경우에는 자체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면서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꽁무니로 그냥 다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상상이 되네요. 개조를 해놓고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비행 형태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억지일 수도 있는데, 뭐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개조가 그래 왔듯 태연하게 계속 억지 부려보겠습니다. 모양새만 바꿔주는 거니까요. 뭐를 다시 끼우고 분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손을 합장하는 것처럼 저는 이 포즈가 참 좋더라고요. 인류 보안 계획을 만드셨던 그분의 포즈를 연상케 하는 대용품은 얼마든지 있다. 이카리 겐도죠. 자, 날개를, 뒤에 날개 부분을 역으로 꺾어줘 가지고 방향을 좀 틀어줄게요. 고개를 숙여 가지고 최대한 몸을 웅크린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벌써부터 파츠들이 막 밀어내고 난리가 났네요. 내 자리라고, 서로 내 자리라고. 자, 그냥 날개랑 다리만 이리저리 꺾어줬는데,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뭐 오리지널 설정이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행 형태예요. 뭐랄까, 이 날개 방향하고 DLZLD의 다리 방향만 살짝 바꿔줬는데 뭔가 좀 항공기스러운 모습이 됐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90년대 슈팅 게임에 많이 등장하던 그런 모습 같기도 하네요. 뭐 그라디우스라던가. 사실 처음에는요, 이 DLZLD의 삐죽삐죽 솟아나온 날개들하고 다리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 버리려고도 했었는데, 그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능을 삭힌 결과가 이거네요. 이 조인트만 보면은 뭐든지 끼우고 싶어지는 이 직업병 본능. 네, 비행 형태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 제가 준비한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미젤 오레기온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미젤 오레기온, 뭐 박스를 열면 그 런너 구성의 화려함에, 휘황찬란함에 낚이고 낚였다고 하면 좀 그런가? 낚이고 조립 후에는 약간의 허무함이 밀려오는 뭐 그런 키트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완성 후에 포즈를 잡고 세워두면은 정말 멋지기는 해요. 다만 제가 낮게 평가한 점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갖고 놀 수 있는 LBX로서의 그 궁극적인 플레이 밸류가 크지 않다는 점이겠죠. 이 디스플레이 목적이라면은 꽤 훌륭한 퀄리티를 가진 키트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시그마 오비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시그마 오비스를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박스 두고요. 엘시온, 페르세우스, 미네르바, 이 주인공 3인방이 합체했던 슈퍼 LBX, 이른바 슈퍼 LBX인데 키트의 비율이 원작과 1대1이라는 것을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골파지 전기 라인업에서 다른 LBX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대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키트였고요. 가격이 2,000엔인데 이 2,000엔이라는 가격대에서 과연 만족할 만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키트일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판지 전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알찬 리뷰 내용과 참신한 마개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